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티에서 목표 주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내려줬어요. 3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내려줬는데 사실 30만 원도 높아요. 높은데 네. 내린 이유가 노조 파업 이슈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30만 원을 유지한 이유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 계속 심화될 거다. 하지만 2만 원을 내린 이유는 노조 파업 심화로 성과급 관련 충당급 발생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6년, 27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한 10% 정도 하향 조정하면서 2만 원의 목표 주가 하향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에서는 오히려 30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올려줬는데요. 이유는 뭐 똑같습니다. 27년에 메모리 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그래서 28년의 영업이익 추정치까지도 골드만삭스에서는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메모리의 쇼티지라고 하는 부족 현상은 지속될 건데 시티에서 보고 있는 건 노조 파업 이슈였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뉴스를 시티 레포트 뉴스를 보수 경제지들이 많이 봤더라고요. 네. 많이 쓰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노조 파업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확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건 끝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또 나온 리포트 중에 하나가 제목이 너무 귀여웠어요. 좋은 얘기가 많아서 지면이 모자랍니다. 라면서 한투에서 목표 주가를 37만 원으로 12% 상향하고 역시나 섹터 내 최소 노조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 내에서의 캐파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자체가 워낙 높은 게 삼성전자니까 기본 단가 협상에서도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목표 주가 올려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은 실적 네. 발표 예정 있네요. 일단 실적 발표 일정을 보시면 이번 주에는 코스닥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를 많이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시장 내에서 76%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네. 그래서 코스닥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포인트라고 한다면 조선, 방산, 엔터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롯데칠성과 페노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는 월요일 마감하고 나서 팔란티어라는 종목의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거 AI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으로 관련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휴장이죠. 근데 미국에서 AMD라는 곳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CPU 관련주고요. 여기 실적이 좋아야 또 메모리를 많이 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MD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DB하이텍 요즘 주가 굉장히 좋아요. 전력 반도체 하면서 어떤 이야기 할지 보고 카카오 그룹주들이 쭉 수요일에 발표합니다. SM도 발표하고 현대백화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 한화도 수요일입니다. 목요일이 굉장히 바빠요. HD 현대 그룹주들이 쭉 실적 발표하고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까지 해서 조선 방산 이날 실적 발표 쭉 하고요. 통신주들 실적 발표하는데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 지금 투자를 해서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요. 요거 어떻게 코멘트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APR도 목요일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뭐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파마리서치 이런 뷰티 요런 쪽 실적 발표하고요. 원익 IPS도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박수영 대표님은 이번 실적 쭉 보시면서 네. 뭐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세요? 뭐 특별히 우리 기대를 어긋난 실적이 국내외에서 저는 뭐 없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로 보면 글로벌 큰 손들이 그래도 다 선방하면서 좋은 실적 냈고 특히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쉽게 말하면 이제 캐펙스 투자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 데이터 센터 많이 할 거야, AI 많이 할 거야, 반도체 많이 살 거야라고 하는 이 투자 계획이 줄거나 뭐 안 늘리겠다 이런 애들이 없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 문제 없는 실적이었고 또 국내적으로 보면 반도체, 전력, 전기, 전선 등등등 큰 손들이 다 뭐 나름대로 괜찮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마지막이 이제 이번 주다라고 해서 좀 큰 덩치 있는 애들 조선, 방산 요쪽이죠. 예. 여기까지만 잘 마무리되면 그나마 이제 우리가 우리 증시를 6천 이상까지 거의 이제 7천 가까이 끌어왔던 뭐 주요 섹터들이 이제 다 좋은 실적으로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쨌든 3월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커졌잖아요.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적에 그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글로벌 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뭐 물론 그 유가 관련해서 해상에 떠 있는 것과 진짜 쓸 수 있는 게 뭐 많이 다르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비축률이 전 세계적으로 다 풀면서 어느 정도 각국에서 노력을 많이 한 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AI잖아요. 네. AI는 전쟁과 상관없이 간다라는 것을 증명해냈다 이런 기사들도 많습니다. 플러스 AI가 돈이 된다를 증명해낸 빅테크 실적이었다 이런 분석들도 많아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곳들이 사실은 결국에 반도체, 뭐 전력기기 이런 쪽인데 너무 좋았고 오히려 유가가 오르면서 조선주는 기대해 볼 만하게 됐고 방산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군 뺀다, 독일에서도 미군 뺀다라고 하니까 그런 기대까지 다 높아지면서 생각보다 괜찮게 가고 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번 실적 시즌과 실적 발표의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걱정을 했죠. 특히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니네 오일 많이 쓰잖아. 니네 제일 먼저 문제겠는데? 그러면서 주가의 하락폭도 큰 것도 사실이었고 투자자들이 걱정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한국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걸 보니까 영향 없는데? 네. 더 좋은데? 어쩌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보여준 게 아닐까. 그런 네.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외국 투자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좀 놀랍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이 좋다 나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뭐랄까 경쟁력이나 내생적인 어떤 이런 어떤 지지력이 되게 세다. 한국 경제가 단단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믿음을 투자자들한테 주는 게 저는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만 기대했는데 나머지도 좋네가 된 게 되게 큰 그림으로 우리 지수의 바닥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네. 저희가 또 기분 좋게 시작해 봤고요. 오후장을 대하면서 우리 네. 투자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이제 대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댓글에서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글 올려주시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런 댓글이 눈에 띕니다. 8점까지 갈까요? 뭐 이건 질문이니까. 네. 근데 한편으로는 네. 너무 올라 불안해요. 자, 이게 약간 지배적인 감정일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올라도 좀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사람 마음에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룰루랄라 즐기다가도 또 희노애락이 인간사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차트에 그 희노애락이 있다고. 네. 그거를 우리가 모르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요? 자, 이 불안한 분들한테 한 네. 말씀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네. 권혜권님. 저부터 해요? 네. 뭘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오르기만 하니까 나 포모와 나 어떡하면 좋아 나 주식 요만큼밖에 못 샀어 그런 생각이 들 법한 사실 장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팔사팔하지 않으면서 잘 버틴 것만으로도 나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불안의 원천은 비교예요. 남들하고 비교하고 아니면 내가 안 한 것들에 대한 후회 비교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 살 걸. 그때 더 살 걸. 내가 왜 그거밖에 안 샀지? 근데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잘못된 의사 선택을 이끄는 그 동의는 뭐냐면 비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도 계속 이제 강조 드리는 건데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고 미래를 보면서 네.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댓글창에도 팔고 싶어 손이 간질간질했어요. 이렇게. 네. 박준 대표님 한 네. 말씀. 오늘은 그냥 단순히 상승하는 것보다도 좀 뭐랄까 좀 팍 튀었다 이런 느낌이 좀 네, 들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튄다, 튀어나간다. 거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오늘 시장 정리해 보고요. 네. 또 중요한 뉴스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밥 친구 12시에 만나요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그리고 박수영 대표가 오래간만에 주말에 쉬었어요. 이번 주 그러니까요. 토요일이래요. 네. 그러니까 쉬었더니 오래간만에 쉬었더니 말이 잘 안 나온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저도 아침에 방송을 하잖아요. 어. 오프닝을 딱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버버 하면서 이게 쉬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간만에 쉬니까 더 안 나오네. 이게. 어저께 비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저희가 강연도 많이 하고 이래서 그러니까요. 못 주말에 쉬셨잖아요. 못 쉬었거든요. 몇 달을. 어제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 미리 골프를 잡은 거예요. 네. 비 와도 친다. 그래서 우산 쓰고 쳤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주로 말을 많이 하니까 네. 쉴 때 말을 안 해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시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딸이 아나운서인데 뭐 집에서 막 이렇게 이러지 않아? 아니 집에 오면 한 마디도 안 해. 맞아요. 근데 저 진짜 집에 가면 말을 잘 안 하기는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한 채로 이틀을 있다 보니까 말을 힘드네. 그래도 저희가 오늘 장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또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수 생각입니다 오늘은. 네, 오늘 광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은 1908년도에 인류가 처음 만들어낸 세탁기입니다. 아 저렇게 생겼나요? 네. 오 신기하다. 저 이름이 토르예요. 네. 토르 아시죠? 천둥의 신. 네. 네, 그러면서 저 세탁기가 이제 발명이 됐고 세탁기가 발명되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생각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권다영 의원님. 이 뭐 집안일이 줄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집안일 중에서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빨래가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옛날엔 다 이거 두드려가지고는 세제해서 손으로 비벼서 빨았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빨래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잖아요. 네. 말릴 때 뭐 그러기도 하고 뭐 고르고 막 이런. 그래서 세탁기가 있기 전에는요 빨래를 많이 안 했어요. 아, 저 어렸을 때도 뭐 속옷 한 일주일 아, 이제 일주일 입었잖아요. 6.25 겪으셨어요? 아니 양말 이틀 신는 거 기본 아니었어요? 아니 이틀 신고 아니에요? 나만 그랬나?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빨래가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네. 가사노동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세탁기가 이렇게 발명되고 도입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예측을 해죠. 네. 예측을 하죠. 뭐냐면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가사노동이 많이 줄겠구나. 특히 여성의 어떤 가사의 일이 줄어드니까 네. 그만큼 생산적인 일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전망을 합니다.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뭐냐면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이 그래프는 미국의 주당 가사 시간이요. 네. 오히려 1920년도에 세탁기가 도입되고 1960년까지 미국의 세탁기 보급률이 무려 55%를 넘어가는데요. 네. 오히려 미국의 주당 가사 시간은 증가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저거죠. 저 기간 동안 사실은 세탁기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니까 가사 시간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뭐 도구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사 시간이 더 증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빨래가 쉬워지니까 빨래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네. 쉽게 말해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속옷 하루만 입고 그러니까 빨래가 줄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죠. 오히려 기계나 산업의 발전 혹은 이런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새로운 수요를 또 창출하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를 전망하고 또 예측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이제 가정이나 전제들 그리고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예측들이 과연 맞냐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특히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아까도 이제 뭐 애널리스트의 예측도 얘기했지만 네.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데 가장 큰 공통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틀리잖아요. 그 틀리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틀리는 전문가들의 공통점을 살펴봤더니 하나의 큰 아이디어에 지나치게 의존하더라.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만들어지고 이런 미래가 온다고 예측하면 큰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이제 기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살을 붙이거나 뭐 이러면서 거기에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확증하고 확신하게 되는 이제 투자도 이제 비슷한 건데 우리가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얘기지 않습니까? AI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의 큰 아이디어에 의존해서 그런 전망들을 하죠. 네. 근데 그러다 보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틀리는 거를 어떻게 하면 안 틀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좋은 전망을 할 수 있고 투자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제 세탁기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 세탁기의 역설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본 거예요. 네. 저 세 가지의 방법은 이제 우리가 워렌 버핏과 같이 투자를 계속해온 찰리 먼거가 이제 계속했던 말인데 네. 저 세 가지를 통해서 세탁기의 역설을 피해보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좋은 투자, 현명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는 쉽게 결론을 내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에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결과를 예측했으면 그 예측한 결과에 또 결과를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엔 뭐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건데 아까도 똑같은 거죠. 세탁기가 발명돼서 가사일이 줄어들 겁니다라는 큰 전망이 있었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가사일이 줄어들면 뭐 할 거야? 네. 아니면 세탁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면 뭐 할 건데? 이런 질문을 했다면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속옷 덜 입겠네. 속옷 오래 안 입겠네. 네. 이런 전망도 가능하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의견과 방향성이 나온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 예측을 하고 특히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전망할 때는 결과보다도 그 결과에 따른 다음 질문을 계속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 결과에 대해서 반대 시나리오를 항상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역발상인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세탁기로 돌아가면 세탁기가 도입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라고 예측했으면 아닐 수도 있잖아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질문해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역발상 투자, 역발상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현명한 투자의 방법을 익히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인센티브 구조를 항상 생각하라는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저 말을 왜 할까를 얘기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은 당시에 세탁기를 만들던 회사들이 가장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거 하면 가사노동의 주류라는 광고를 엄청나게 했어요. 네. 너희가 편해질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세탁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여성의 예를 들어서 가사노동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세탁기를 발명했을까요? 아닙니다. 네. 돈을 벌기 위해서 개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쓰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제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잖아요.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논란이 됐던 게 뭡니까? 디램 더 쓸 거다. 비용을 낮춰서. 그 얘기 퀀텀 뭐예요? 나 이런 단어도 커버 생각 안 퀀트라는 예, 거를 그렇죠. 통해서 메모리 위에 얻는 캐시 데이터를 6분의 1로 줄여둘 수 있다. 그러면 메모리를 덜 쓸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죠.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디램을 더 쓰려고 그거를 개발했을까? 아니요. AI를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디램을 덜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수요가 더 폭증적으로 증가할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사람 그리고 전망하고 결과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100분 토론 나갔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사실 제가 여기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부동산 토론을 안 나가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네. 왜냐하면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어떤 경우가 많냐면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돈을 버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서 뭐 수수료를 받건지 아니면 영업을 해서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 나와서 물론 전문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센티브만 보면 집값이 오를수록 내가 돈을 버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런 차원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세요. 너 집값이 안정된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 집값이 하락한다고 얘기할 때도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봐야 되죠. 집값이 떨어져서 넌 좋은 게 뭐야? 근데 전 좋은 게 없어요. 집값이 떨어져서 좋은 경우가 네. 뭐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 사람의 인센티브 구조를 항상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신뢰하고 더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 세 가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저 위대한 투자자 찰리 먼거는 계속 투자를 이어나갔고 오랫동안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저런 복합적인 사고의 틀에서 한번 고민해보고 상황을 판단해보고 결과를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추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복합적 사고하고 결과에 집중되는 그런 인식을 넘어서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해 보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전 여러분들이 정답보다 오답을 먼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10개 종목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게 투자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한 개를 찾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아닌 걸 먼저 제거하는 방법을 네. 써요. 이거는 투자하기에 적절치 않아. 이거는 아니야. 그렇게 제거하는 방법을 쓰다 보면 내가 편향된 의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복합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도 한번 이 방법을 써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건방지지만 찰리 먼거의 이런 복합적인 사고 방식에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하나 추가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결국엔 저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사 결정이거든요. 네. 내가 어떻게 미래를 전망하고 그 전망하는 미래에 따라서 나는 어디에 투자하고 이 투자를 지속해 나갈 건가. 이런 과정이 여러분 사실은 핵심은 의사 결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막 뭐 오르면 막 불안해요. 내리면 어떻게 할까요? 다 이게 의사 결정이라는 거죠. 이 의사 결정을 잘 이루어지고 그 과정을 잘 익히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고 네. 써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저희가 이제 강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게 무슨 종목 사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고기 한두 마리는 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물고기를 잡는 법을 결국에는 터득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다양한 이제 소양이나 이런 좋은 팁들을 좀 얻으시고 공부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참 참고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사실 세탁기가 발명됐을 때 이게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야, 가사노동 시간이 무조건 줄 거야. 그럼 그 남는 시간에 뭐 할래? 라고 해서 심지어는 이 세탁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성 해방 운동까지 가요. 그 남는 시간에 이제 여성들은 밖으로 나오자. 사회 활동하자. 심지어 정치적 자유를 더 주자. 심지어 담배 회사까지 넘어가 가지고 그럼 너희들 담배를 펴라. 뭐 이런 마케팅까지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에 사실 단초가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전제 사실의 시작은 세탁기가 발명되면 빨래하는 시간이 줄어서 가사노동에서 해방될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탁 시간이 주니까 세탁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하루 종일 빨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외투 하나 빨았는데 이거 빠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 그럼 너 2개 빨아라, 3개 빨아라, 4개 맞아요. 빨아라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오히려 가사노동 시간이 길어지는 역설이 탄생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말씀은. 예. 아니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 어렸을 때는 냄새 6.25 때? 맡아보고 일제시대 어디예요 지금? 어느 시대예요? 도대체? 아니 안 그랬어요? 냄새 맡아보고 야 이거 하루 더 입어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비단 투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러니까 경제 정책 얘기도 많이 하고 경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정책을 만들거나 같이 고려하고 수기할 때도 이런 과정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최근에 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뭐 내수 경제 활성화, 수출이라든가 AI를 얘기할 때 결론을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 그 다음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반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네. 누가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얘기할 때 다주택자는 배제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어쩌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 정책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경제를 얘기할 때나 아니면 스스로의 또 경제 계획을 세울 때도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과정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권다영 앵커님은 네. 어렸을 때부터 유복한 집안 하신 걸로? 아, 저는 여러분 MZ입니다. MZ. 두 분과 주민번호 앞자리가 2자리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자꾸 세탁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표님. 아니 아까 댓글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권다영 23살 이러고 물음표 찍은 댓글도 있었어요. 가능성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이틀 쉬고 왔더니 말도 버벅대고 내용도 매끄럽지 않고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식시장 좋으니까 여러분 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아니 우리 바라고. 방송 중에 6,900 찍나 지금 뭐냐 6899까지 와 있어요. 지금. 지금 그래가지고 분위기 한번 좀 볼까요? 예, 300포인트 800. 올려주는 코스피입니다. 6,899포인트. 나왔다. 아, 6,900 돌파. 와. 우리 방송 중에 6,900을 돌파. 네, 와, 근데 대단해. 지금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확실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이 419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종목이 400개가 넘어요. 반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장세 또 이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가장 역시나 눈에 띄는 것은 뭐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현재 12% 가까이 올라주면서 144만 원 선 터치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함께 더 힘을 냅니다. 23만 원 방금 전에 터치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SK 하이닉스가
지수를 올려주는 기여도라고 하잖아요. 하이닉스의 기여도가 122포인트, 삼성전자가 62포인트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IT 투톱이 끌어주고 있고요. 잘 갔던 섹터들이 더 잘 가는 모습들, 증권주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거기다가 뭐 MLCC, 기판 설명드렸었던 것들 있죠. 네. 잘 가고 거기서 2차 전지도 빠지지 않은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1.8%대 강세로 약간은 걸음의 보폭은 좁지만 그래도 함께 따라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외국인 수급이 오늘 어마어마합니다. 1시가 안 됐는데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2조 3천억 원 매수, 네. 코스닥에서는 5천억 원 매수, 선물 시장에서는 2조 원 가까이 매수, 콜옵션도 외국인이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용 잘 안 들어왔고요. 6,900. 좋아요.